전에 수입 방식이 어렵죠, 그죠? 시조2M은 막 외우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그냥 야매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랜덤으로 간다면, 아까 조성법은 객관적이었어요, 주관적이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합격하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왜냐면 이게 안 되면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평가를 강의를 하는 자체가 이제 평가사도 하는데 평가사 애들도 자체적으로 이제 막 헷갈려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시다 보면 이론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12번을 안 풀었는데 12번은 또 늦게 들어오신 분도 있어서 페이지 511페이지로 가시면 아까 511페이지의 수익환원법의 정의가 이 수익이라는 것은 현실 순수익이에요? 장래예요, 장래. 장래가 들어가야 되죠. 이게 이제 틀렸고 12번은 그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양가로 2번에 가시면은 직접환원법과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별표를 치지 마세요. 치지 마시고 우리가 감정평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아까 1959년 알아요? 이것만 하면 안 되는데. 오 잘한다. 애도 아직 살아있네. 그 전과 후가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전에 있던 법과 후가 있던 법이 틀려요. 전에 있던 법은 한 해의 소득이에요. 한 해의 소득이고 얘는 그냥요 매기간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그 한 해의 소득으로 따졌던 애가 이제 거기 보시면 그다음에 직접 환원법라는 게 있나요? 이거 방법만 쓴 거죠. 그래서 직접 환원법을 쓴 게 자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전통적 소득주급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아까 수익 가격은 아까 순수익이 그냥이었어요. 순영업소득이었어요. 영업소득 가지고 그냥 환원이율을 하는 전통적 소득주급법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밑에 가시면은 자녀환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자녀환원법은 아까 자녀법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 가격은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로 더하자는 거예요.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 근데 얘네들도 다 순영업 소득으로 따져요. 무슨 영업 소득으로? 순영업 소득. 자,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요 한 해의 소득이에요. 한 해의 소득이고 매기간 다르겠죠, 그죠? 그러면서 건물은 그냥요 상각을 해요. 상각을 하죠. 그러면 경제적인 내용연수가 만약에 뭐 20년이다. 그럼 내용연수 동안 자본을 회수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갈게요. 직접 하는 전통적 소득주급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그냥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다. 토지와 건물 구분하지 않고 자녀환원법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는 니은에 가시면 순소득을 토지와 건물로 어디에 먼저 배분하냐에 따라서 아까 따봐 토지 자녀법, 건물 자녀법 아까 많이 듣던 거죠. 이걸 가지고 수익을 구해요. 그래서 이제 또 부동산 자녀법은 그냥 그걸 나누지 않고 하는 건데 참고하시고 디귿 자녀환원법은 건물은 감가가 되죠. 그럼 20년이면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 대상부동산을 보유하겠다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 리을은 아직 보지 마시고 미음번. 그러면 얘는 아까 제가 무슨 가치와 무슨 가치를 구한다 그랬어요. 건물 가치와 토지 가치니까 건물 소득과 토지 소득을 나누겠죠. 그래서 이제 그 회수로 해서 토지는 상각이 돼요, 상각이 되지 않아요. 건물은 되죠. 그래서 이제 구한다 이렇게 가시고 오른쪽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얘는 이제 아까 에르도법 아시죠? 에르도는 아까 에르도는 세후였어요, 세전이었어요. 세전. 근데 이거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자 우리가 감정평가가 아니라 투자론에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배우셨죠? 그럼 세전으로 갑니까? 얘는 세후로 갑니까? 세후로 가요. 그래서 거기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있어요? 얘는 자 현금 수지를 현재 가치로 할인합니다. 매년 다르겠다는 걸로 자 밑에 가시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다 그냥이다 세후다. 세후로 가요. 그냥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고 얘는 거의 희박하고 그러면은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페이지 가시면은 자 518페이지로 가시면 자 거기 보시면 자본 회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자녀환원법.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갖고 따졌던 게 자녀환원법이었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막 별표 치지 마세요. 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갖고 간다는 것은 만점을 원하시면 이제 저부터 가는 거예요. 찾으셨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자본회수. 그러면 건물은 자본회수를 해야 되죠. 토지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자본회수 방법은 자, 그냥 들어보세요. 편안하게. 직선법이라는 게 있나요? 직선법은 자, 우리가 아까는 직접 파는 법 같은 건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상각이 안 되니까 이제 구하는데 직선법은 건물이에요. 건물은 그냥입니까? 상각을 합니까? 그러면 상각률을 고려 안 한다? 상각률을 고려한다. 고려하고 자, 그럼 어떻죠? 얘는 만약에 답에 자본회수율 아까 2% 깐 거 기억나시죠? 그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이자를 고려 안 해요.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냥 항아리 밑에 항아리가 있으면은 그냥 1,000만 원씩 10년 동안 모아요. 그럼 1억이 되죠. 그럼 이자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해서 재투자를 안 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직선법 있어? 자, 얘는 그냥이야 건물이야. 그러면 일정 액씩 순소득을 자본회수로 할당한다. 그 매년 일정한 횟수형 소유자에게 재투자하지 않죠. 제가 재투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건물은 그냥이야 수명이 있어. 20년이면 20년, 전세 수명까지만 간다는 거죠. 그럼 재투자가 없기 때문에 이자 발생하는 고려했다, 고려하지 않았다. 안 했죠. 찾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게 직선법인데 오른쪽 가시면 3번. 그럼 직선법은 감가가 안 된다, 감가가 된다. 되게 되면은 소득이 낮아질 수도 있죠. 그럼 순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미 경쟁력이 쇠퇴하고 있는 부동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포화 상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업 경비가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임대차 계획에서 임대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이제 순소득이 그냥 감소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에 대해 상각률을 고려해야 돼요. 고려하지만 이자는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밑에 가시면은 그 상환기금법과 연금법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들으세요. 연금법과 상환기금법은 자, 얘네들은 재투자를 해요. 그럽니까? 이자가 나옵니까? 그럼 연금 들어온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재투자해서 이자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합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 자,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복합부동산으로 따졌을 때 계속적으로 이자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연금법은 수익이 확실한 자산이에요. 불확실하다, 확실하다. 그럼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죠. 나올 수 있어서 우리가 슈퍼마켓 같은 경우도 물건을 다 팔면 그냥입니까? 다시 물건을 갖다 놓습니까? 그럼 계속적으로 재투자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장 같은 어업권도 애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양식업을 하게 되면 계속 수익이 생기죠. 근데 상환기법은 수익이 불확실해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합니다. 그럼 우리가 광산 같은 경우는 10년째 고갈됐어요. 그러면 10년 딱 지나면 다시 캘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재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은행으로 가요. 어디로 간다? 그럼 은행 이자가 높아요, 은행 이자가 낮아요. 낮아서 은행 이자만 보는 거죠. 그럼 수익이 더 연금법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법이 나온다? 연금법. 찾으셨어? 밑에 연금법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어, 편하게. 어차피 이거는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연금법이 더 수익이 많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순소득이 매기한 일정하다고 가정해서 그냥입니까? 자본회수분을 재투자합니까? 재투자해서 자, 얘는 그냥이야 수익이 연장될 수 있어. 그럼 3번에 가시면은 수익 연장될 수 있는 아까 내가 슈퍼마켓 얘기했지. 어업권 같은 거. 그럼 수익이 불확실해? 확실해. 그럼 만약에 지금 10% 나오면 또 10% 나오니까 2번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안전한 은행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동종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율이 하나밖에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상환기법은 아까 그냥이야 광산이야. 수익이 나와 안 나와? 내가 하는 것만 해. 3번 있어요? 그럼 수익 연장시킬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은행 이자로 바라보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순소득을 일정한 상태에서 다시 또 이자를 받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위에 가시면은 순소득은 매기한 일정하고 자본에서 재투자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요 은행으로 가요. 본래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죠. 그 안전한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투자하자는 거죠. 그래서 축조기율이 따라서 은행 이자 안전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종 예전에 있던 거와 다르게 이제 안전하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에 대해 해소되는 자본이 또 재투자하는 축조기율로 간다. 그렇게 가서. 근데 시험 문제가 딱 한 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환기금법은 감채기금법, 감채기금 환원법이고 연금법은 평균 연금 환원법인데 여러분들 왜 감채기금 개수라는 거 아시죠? 이게 상환기금 개수랑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연금 환원법인데 뭐가 나왔냐면 밑에 보시면 평가액의 크기와 회수율의 크기라는 게 있죠. 평가액의 크기가 나왔어요. 그럼 자 할게요.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아까 얘는 그냥입니까? 재투자를 안 합니까? 그럼 이자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평가액이 제일 낮을 거란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연금법하고 얘 중에서 어떤 게 더 이자가 많을까? 연금법이죠. 얘는 다시 또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맞죠? 그럼 이것만 가져가 이것만. 어차피 내가 강해봤자 안 남어.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수익이 제일 높다? 그 다음에 얘가 수익이 되게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평가액의 크기라는 게 있어요? 평가액이 수익 가격이거든요. 수익 가액의 크기는 그 다음에 얘와 반대인 게 환원율의 크기, 회수율의 크기 있죠. 그 회수율이 이제 아까 따라서 상각률, 아까 상각률이 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거든요. 그럼 회수율은 그냥 다 반대다, 반대예요. 근데 두 가지를 다 외우는 게 좋아요. 하나만 외우는 게 나아요. 평가액의 크기 순서 있죠. 수익 가격이 어떤 법이 제일 많이 나오겠어요? 수익이 연금법,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 그 다음에 이게 한 번 딱 나왔었거든요. 딱 한 번. 그죠? 딱 한 번 나온 것 같고, 우리가 막 피곤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다시 갈게. 얘는 그냥이야, 이자 고려 안 해. 항아리에다 받고 그냥 모으는 거지. 그래서 수익이 제일 적게 나온다는 거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지. 나도 힘들다는 거지. 이거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드는데. 아시겠죠? 그죠? 소득이 낮아진다는 걸 생각한 거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순소득은 일정합니까? 일정한 상태에서 재투자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어떻게 하냐? 수익가액이 크다는 건 그냥이야, 내 가격이 올라가야 돼. 그럼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그럼 얘기해봐. 내가 앞으로 아직 결혼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연하를 찍어야 돼? 연상을 찍어야 돼? 잘 생각해봐. 가만히 있어봐. 인생을 안 살아봐서 그래. 살아봐. 살아보면 연상이 난 거야. 지금 60세인 분 정확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12살 많더라도 누나도 괜찮은 거야. 그냥이야, 건물이 있어. 요양원도 있어. 그냥 하고 내가, 지금 어렵잖아. 내 말 틀려. 그럼 연하를 찍어야 돼? 연상을 찍어야 돼? 연상을 찍어야 되죠. 맞아요? 그럼 내가 잘 먹고 잘 생각해야 돼. 그죠? 어린 건 금방이야. 알겠죠?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누굴 찍어? 연상을 찍어요. 그냥이야, 연상을 찍어. 그냥이야, 연상을 찍어. 찍어서 그냥 이제 선을 봐야 돼. 선을 봐야 되죠. 그래서 선까지 가셔야 돼요. 따라서 직선. 직접법이 아니, 직접법은 토지에 쓰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생각을 바꿔. 연하가 낫다, 연상이 낫다. 연상이 난 거야. 지금 60세인 분 15살 많아도 되는 거야. 그지? 내가 요양할 수 있어. 그러면 찾았어? 연하는 금방이야. 자, 갈게요. 그럼 누굴 찍어야 된다? 연상을 찍어야 돼. 건물이 한 2개 있어. 그럼 난 요양할 수 있어. 그지? 그러면, 자. 찾았습니까? 그런 거야, 인생이. 그죠? 건물 2개 있으면 난, 한 360을 요양할 거. 자, 그러면 어떤 게 제일 크다? 연금법, 상환기법, 그냥이야, 찍어야 돼. 찍어서 그냥이야, 선을 봐. 얘 나왔어. 얘만 가져가면 돼. 아시겠지, 그지? 나 모르겠다. 그럼 연상 찍선만 가져가. 알겠죠, 그죠? 연한을 찍어야 돼, 연상을 찍어야 돼. 연상을 찍어서 그냥이야, 선을 봐. 직접법이 토지거든요. 이해하셨어? 그냥 나도 자신이 초라해. 근데 이건 잘 안 나오는 부분이나. 근데 연상 직선만 가지고 하면 되잖아. 회수율은 그냥이야, 반대야. 반대니까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지. 아시겠죠? 연하를 찍어, 연상을 찍어. 연이 뭐야? 야매말하래, 상이. 찍어서 어떻게? 선을 보죠. 직선이 건물이거든요. 직접법은 토지에 쓰는 말이에요. 토지는 삼각이 돼야 안 돼. 수익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면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희박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시조12 있죠? 그거는 열심히 하세요. 시조12, 조시조. 그래서 이거는 이게 연상 직선만 가지고. 알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평가사 따라왔어? 아니잖아. 공인중개 따라왔잖아. 그지? 우리가 지금 배울 게 그냥이야. 미법도 있어. 공시법 많잖아. 알았어. 연상 직선만 가. 알겠죠? 그죠? 이렇게 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 안 해. 근데 학교에서 이게 연상 직선 이게 가겠어? 학교에서는 프리시안스 깔고 또 교수처럼 강의하지, 그지? 그래서 연하도 좋다 막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연상이 좋은 거야. 아시겠죠, 그죠? 60세인 분 생각하셔야 돼요. 요양원. 자, 자, 갑니다. 수입 분석 있어요. 짜겠습니까? 웃기려고 그러는 거야. 사람이 맞아야지, 그지? 웃기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연상을 좋아하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 가만 있어봐. 수입 분석법 있지? 그럼 이거는 따라서 적분임. 아까 이거 임료였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수입분석법 찾으셨습니까? 자, 요거 가는데, 자, 수입분석법 나와 있죠? 자, 그럼 수입분석법은 가격이에요? 임료예요? 임료입니다. 수입분석법이에요. 자, 수입분석법은 수익이니까 원가 방식이에요? 수입 방식이에요? 임료를 구해요. 얘 산식이 수익 임대료는 순수익에다가 필요적 경비를 빼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요? 자, 왜냐면, 그러면서 임대료는 그냥이야? 임대인이 받아야 돼? 경비도 받아야지? 그런 거야. 그럼 경비를 빼줘? 더해줘? 더해야 돼요. 맞아? 이 일을 하면서 암기하란 말이야. 어떻게 돼? 더해야 돼, 경비를. 필요적 경비를 더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기업용 부동산과 임대용 부동산이 있었죠? 넘겨보세요. 어디 있나? 가시게 되면은 513페이지 있죠? 513 찾으셨어요? 보통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건 그냥입니까? 임대용입니까? 임대용을 많이 평가해요. 기업용을 많이 평가 안 해요. 맞나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은 임대용은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갖고 따집니까? 그럼 순수익이 또 나왔죠? 그럼 여기가 임대료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아는 걸 구하는 건 안 맞다는 말이야. 그래서 따라보세요. 기업용 부동산. 얘는 기업용 부동산으로 가요. 근데 기업용은 잘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하기 때문에 수익분석법은 잘 안 쓰죠. 이 임대료는 따라보세요. 임대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을 쓰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 가라가지고 이건 안 쓴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냥이야. 삼성이 매출액이 있어. 그럼 총수익이 있죠? 거기서 이제 경비를 이제 가지고 이 순수익을 구해서 필요적인 비를 더하는 게 수익분석법이에요. 근데 잘 쓴다, 안 쓴다? 안 쓰기 때문에 얘는 그 정의만 나와요. 그럼 가기 전에 임대예요? 기업용 부동산이에요? 그럼 기업 경영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갈게요. 근데 어디에다 왔어? 자, 갈게. 찾으셨어? 그럼 어느 부동산만 된다? 기업용 부동산만 돼요. 그러면 매출액이 안 생긴다? 생긴다? 생겨요. 519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 기업 경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찾았죠, 그죠? 그럼 얘가 그냥이야 매출액이 나와. 총수익이 매출액이에요. 그걸 분석해서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순수익에 대한 경비를 그냥에다 더했다. 더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럼 얘는 수익 환원이 나와야 돼요? 수익 분석이 나와야 돼요? 총수익을 분석해서 순수익에다 더한 거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임료의 평가라는 게 있죠. 임료의 종류가 얘도 잘 안 나오는 취지입니다. 근데 별표를 하나 치시는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 3년 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좀 들어갈 수 있어서 보게 되면 실질임료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실질임료로 갖고 가는 게 우리나라의 원칙이에요. 그럼 이게 읽어볼게요. 실질임료 밑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실질적인 모든 경제적 대가를 실질임료라고 그래요. 그러면 실질임료는 아까 임료라는 건 경비를 뺐어요? 더했어요? 그럼 순수익에다가 필요적인 비를 더해줘야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 밑에 지불임료라는 게 있나요? 지불임료는 임차인에게 그냥 각 지급 시기에 지불하는 월세 같은 거를 지불임료라 그래요. 그냥요 매달 줘요. 매달 줄 수 있죠? 그걸 해요. 그렇죠? 그럼 갈게요. 실질임료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이제 거의 강사들이 공인중개사는 시험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이다 최근 걸 뺏긴다. 지금 30회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29,
28, 27 빼기겠죠. 그런가? 자, 그러면은 예전 거를 잘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여기 봐봐. 29회까지 간다면 이 29번을 다 봐야 되거든. 그럴 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 얘기해봐. 돈을 많이 주면 있어. 근데 돈을 많이 줘. 출제하는데 돈을 좀 적게 줘. 적게 주니까 노력을 안 해. 그냥이야 옛날 걸 뒤져 안 뒤져? 안 뒤져요. 맞습니까? 근데 감정평가 문제는 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근에 이게 안 나왔다? 평가 나왔다? 나왔다면 이건 바로 별표 하나 맞췄어요? 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실질임료라는 것은 자, 순임료에다가 필요정비를 빼줘요? 더해줘야 돼요? 더해주죠. 더해, 임료니까 경비를, 필요정비를 더해요. 그럼 이제 되게 어려운 단어가 잠깐 거기 보시면은 예금적 성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선불적 성격이라는 게 있죠. 좀 어려운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금은 예치한 건 그냥이에요. 나중에 찾아가요. 근데 선불은 내가 준 거는 못 찾아가죠. 맞아요? 아니 김밥집에 지금 선불로 달라서 1,000원 줬는데 아까 좀 1,000원 주세요. 그럼 나 주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선불은 못 찾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금적 성격의 이시금은 따라서 보증금. 보증금은 예치돼 있는 거죠. 나중에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권리금 같은 경우는 찾아갑니까? 상각이 됩니까? 상각이 돼서 없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맞나요? 그래서 보증금하고 권리금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15층짜리 건물에 갑이라는 건물주가 임대 사업을 해요. 이제 하는데 자기가 3층에다가 노래방을 차렸어요. 근데 얘가 임대 사업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걸 임대를 주려고 해요, 지금. 그럼 그냥이야 보증금 받아. 받죠. 권리금도 받죠. 그러면 보증금 1억에다가 권리금을 2천만 원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건 매번 받습니까? 딱 한 번만 받습니까? 한 번이죠. 따라서 일시금이에요. 일시금 조건이고. 근데 얘는 임대인이니 보증금 받아야 돼요. 나중에 이제 월세도 받아야 돼요. 꼬박꼬박 들어오죠. 그 월세라는 건 그냥 매달 받아. 매달 받고 전기료도 달라고 해야지 경비 같은 것도 매달 받는 거지. 따라서 지불임료예요. 이해 가셨어? 그럼 이제 어려운 게 이제 번호를 매겨볼게. 1번 번호가 매겨져 있나 거기? 매겨 1번에다가 예금적이라는 게 있어요? 1번 그다음에 3번 4번 5번 보는데 그러면 아까 보증금은 그냥이야 나중에 찾아가. 그럼 예금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적 성격의 일시금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예금적 성격의 일시금은 무슨 금이야? 보증금. 맞아요? 보증금은 그냥이야 나중에 돌려줘야 돼. 이걸 임대료에 포함시키면 나쁜 놈이죠. 그럼 그냥이야 이걸 은행에다 맡겨. 그럼 은행 이자가 나오지? 그것도 하나의 임료를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고 있어? 운영이. 그래서 우리가 1억이면 그냥이야 은행에 맡겨. 그럼 10%면 1,000만 원 지가 벌지. 이것도 임료에 포함시켜서 가자는 거죠. 맞죠? 왜? 따라서 실질임료. 실질임료라는 건 지가 보증금을 받았지만 거기에 수익도 집어넣자는 거예요. 맞아요? 자, 선불적은 권리금이죠. 자, 권리금은 나중에 받아요, 못 받아? 못 받죠. 상각이 되죠. 시설비 같은 거는. 우리가 선불적 성격의 일시금을 뭐라고 한다? 권리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론에서만 나오는 용어예요. 다시 할게. 예금적 성격의 일시금을 뭐라고 하고? 보증금. 선불적 성격의 일시금은 권리금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알아야 학교론을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서 앞에 있는 중개사 이분이 중개사 자격증이 있냐 없냐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이 물건의 예금적 성격의 일시금이 얼마야? 그러면 뭐야? 그럼 이 사람 학교론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요. 자격증이 없다는 거죠. 얘기해봐. 한 번 더 쳐. 선불적 성격의 일시금이 뭐냐? 그럼 뭐야? 그럼 이 사람 아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알겠죠? 그죠? 학교론에서밖에 안 보는 거예요. 예금적 성격의 일시금은 무슨 금이고? 보증금. 선불적은요? 권리금이죠. 권리금은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없어지는 거예요. 보통 전세 계약이 몇 년이야? 2년이죠. 그러면 1년마다 이걸 산정하거든요. 연마다. 연으로 할 수 있고 월로 할 수 있는데 월로 나오면 12개월로 곱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냥이다 1년이 되면 또 상각이 될 수도 있다.
그럼 1년 지나서 1,000만 원은 상각했죠? 근데 1,000만 원 상각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은행에 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불적 성격의 일심의 걸림에 상각 얘기라는 게 있어요? 아니, 박스 하셔봐. 나도 힘들어 죽겠어, 지금. 그럼 상각이 됐지? 그럼 요건 포함시키자는 거죠. 1년이 지났으니까. 맞아요? 맞고. 근데 선불적 성격의 일시금의 권리금의 미상각액은 아직 상각했어요? 아직 안 됐어요? 1년이 안 지났죠? 이건 산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1,000만 원을 가만히 있어요? 은행에 맡겨요. 그러면 이자가 나오죠? 그걸 갖고 여기다 넣자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운용임만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셨나? 묶어봐. 그럼 얘는 따라서 일시금의 조건이죠. 일시금 들어가고 매달 받는 거는 지불임료라고 했죠. 그래서 4번하고 5번 그다음에 얘까지가 지불임료예요. 자, 그래서 일시금에다가 지불임료를 더해도 되죠. 자, 갑니다. 그럼 4번에 가시면 각 지불시기에 일정액씩 지불되는 순임료라고 돼 있어? 따라서 월세. 그 월세를 매달 받죠? 매달 받고요. 이게 어려워. 자, 5번이 되게 어려운데 부가사용료 공입비야 그중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이야.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타 과목에서 부가사용료와 공입비를 배우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전기세나 수수료 같은 걸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은 그냥이야 계량기가 따로 달리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제 거기다 포함시키자는 건 뭐냐면 만약에 따로 달려서 따로 보지만 따로 안 달릴 수도 있잖아. 그럼 일괄적으로 거둘 수 있지. 맞아요? 월세 살아보셨어요? 다른 분도 안 살아봤나?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봤어요, 저도. 그럼 보통 윗집에 주인이 있어요. 살아본 집은 알아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배가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이제 만약 자기가 살고 여기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가 있어요. 그러면 계량기가 없으면 그냥 돌을 받으러 다녀야 돼. 그럼 일괄적으로 받겠죠. 부가사용료 공입비를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10,000원씩 걷었어요. 3만 원을. 그죠? 그러면 그게 딱 만 원씩일까요? 다 어떻습니까? 더 초과할 수도 있을까? 초과할 수도 있죠. 그래서 원래는 7,630원이 나오는데 10,000원을 거둔 거야. 그럼 이 아줌마 그걸 돌려줘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초과하는 금액입니까? 초과하는 금액은 그냥 포함시키자는 거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다 교과서에 나와. 알겠지, 그지? 그냥 그 처먹는 거야. 처먹고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고 임대에 포함시킨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다 지불임료라는 거죠. 이걸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볼게요. 자, 지금 지불임료까지 갔었죠? 그럼 지불임료는 순임료에다가 그냥이야 돌려줘, 처먹어. 초과 금액이 있죠? 그럼 지불임료에다 포함시키자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안 돌려도 돼,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죠? 그 초과 금액을 안 돌려주고 임료에 포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나쁜 여자 그러지 말고 원래 그렇게 학방 나와 있어요, 책에. 자, 그다음에 필요적인 비고 순임료라는 게 있어요. 그럼 순임료는 어떻습니까? 아까 얘와 얘를 더했죠. 그러면은 순임료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뭐에서 뭐를 실질에서 필요적인 비를 공제해도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밑에 구성이 아까 5가지가 있었죠. 네, 그렇게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아시겠죠, 그죠? 예전에 어떻게 나왔는지 예전에 해드리고 하고. 적산 기기필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적산 기기필. 그럼 어떻게 구해요?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율 플러스 필요적용비죠. 찾았습니까? 자, 제가 그냥이야 최근 걸 뺏겨. 밑에 기초가격하고 필요적용비는 요새 안 나오는 파트예요. 요건 나중에 이제 제가 문제집 갈 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예 나오는 거는 그냥이야 아까 가로치기 나와. 기기필이죠? 그럼 기초가격에다가 무슨 이유를 곱해? 기대를 보고 필요적용비를 더한다는 거예요. 찾았죠? 안 나오는 필요적용비에 대한 종류를 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가서 문제집에 나오면 그때 가서 한번 터치하는 게 나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되셨습니다. 다 오셨고 그 다음에 제가 524페이지 가시면 별표가 몇 개 쳐 있어요. 여기는 100% 나옵니다. 100%. 거기다 적어. 100%. 쳤어요? 내가 안 나오면 내가 강의 접을게. 나 화끈한 놈이야, 그지? 그럼 해야겠네. 여기서 점수를 따야 돼. 아시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막 하려고, 이거 막 아까 막 이런 거 막 힘들잖아, 이거. 이거 뭐만 찍으면 되고.
이것만 되고 요걸로 가져가라는 얘기죠. 찾았습니까? 이건 잠깐만 여러분이 생각만 간다면 맞출 수 있어요. 토지는 무슨 법? 아따 미치겠네 진짜. 야 이거는 그냥 이거는 몰라도 돼. 이거는 잘 아는 거야. 모르는데 얘는 가야 된단 말이야. 공시 건물은 건물 원가법이야 원가법. 이거나 알겠죠 그죠? 이것도 안 됐는데 이거 하면 이게 흔들려. 아시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하시고 인거에서 점수 따는 거야. 토지가 원가법이라는데 내가 연산직 활성을 하면 뭐하니 그지? 아시겠어요? 내 뜻을 알겠나? 이런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지. 아시겠죠 그죠?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문제집에 나오면 한 번 터치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지 얘네들은 몇 년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딱 1시간만 아니면 그러니까 하루 정도만 이렇게 딱 하게 되면 맞출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다음에 할 공시지가예요. 넘겨보세요. (549로)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를 갈 거예요. 549. 찾았습니까? 여기도 100% 나옵니다. 가격 공시. 두 문제랑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여기는 왜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나중에 실무를 할 때도 좋아요. 그죠? 아니, 봐봐. 여러분이 소장인데 의뢰인이 와서 평가액의 크기는 연금법이 커요? 그렇게 물어보질 않잖아. 내 말 틀려? 근데 그냥이야 공시는 물어보죠. 공시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럼 자기네들 그냥 이제 좀 지식이 있어야 돼. 공시 가격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여기 공법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공시법 아시죠? 그러면 공시라는 게 뭐냐면 함께공 보이시 남한테 알린다는 거예요. 그냥 알려야 돼. 그럼 공시제도를 만드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다음 시간에 또 할 건데 토지만 있어요? 주택도 있어요. 주택 공시가 나타나요. 그냥 들어봐. 마음 편안하게 들어 그냥.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제가 이제 그 지도 교수를 만나서 얘기하면 이창섭 교수가 김용진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를 만들어줬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뭐냐면 따라서 공시지가. 그럼 지가가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이 제도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후진국이었죠. 그죠? 그럼 제도가 만들어진 데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이해 갔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표준제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가 있어요. 그럼 표준제 공시가는 그냥입니까? 이 기준이 됩니까? 기준이 돼서 개별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상하죠, 보상. 이 표준제 공시가를 보상을 해버려요. 맞나요? 그 표준제 공시가가 그냥이 돼요? 공시가 돼야 돼요. 돼야 되지만 거래 지표가 되고 여러분들이 보상할 때 또 보상해주고 여러 가지 되겠죠. 맞아? 근데 요새 이슈가 되는 게 그냥 세금 때려. 개별 공시가를 매기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역사가 흐르면서 노무현 대통령 오면서 그냥 강남의 집값이 올라. 큰일 났네. 그냥 주택도 공시해야 돼.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주택 공시가 나온 거예요. 또 왜 또 그래? 뭐 감동을 안 한다고 감동하고 그래? 비가 오니까 그런가? 그러면 그냥 주택 공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맞나요? 그럼 우리가 이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법상과 건축법상이 달라요. 근데 단독주택과 뭐가 있죠? 공동주택이 있어요. 아파트가 무슨 주택이에요? 근데 아파트는 그냥입니까? 시세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한국감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담보대출을 받으러 가시죠. 그럼 국민은행 시세로 가셔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따라 실거래가 하가 상한가 중에서 평균 금액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보통 그 한국감정원에 나온 걸 가지고 기준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동주택은 그냥 다 나와 있다. 나와 있으니까 평가사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표준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감정평가해야 되는데 이걸 감정원에 넘겨버린 거죠.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그냥입니까? 보유세입니까? 그럼 공동주택이 지금 언제 공시하면 4월 30일 날 공시가 돼요. 좀 관심 좀 가져. 지금 공시 이거 배우는 거야, 이거. 그래요? 그게 얼마가 나올지인가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분이 구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549회 보고 계셔요? 가격은 무슨 가격과 무슨 가격?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이라는 게 있죠. 이해하셨죠? 이제 그렇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까요? 쉬세요. 좀만 쉬세요.